대한민국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 부모님들처럼 부모 역할을 하기 어려운 나라가 또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죠. 많아요? 네. 저는 제가 볼 적에는 이런 생각도 가끔 해봐요. 우리나라 만약에 우리나라 이 아이 키우는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노력들을 하시고 경험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걸 어떤 고급 전문 인력으로 이렇게 수출할 수 있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국 학부모님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현실에서는 되게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네.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를 무려 5이나 키우면서. 5 낳았어요. 네, 5.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진정한 애국자죠. 자, 이제 그러면서 사실 갈구닦은 기술들이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저출산 문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국가의 위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결론은 결국 애를 낳아서 고생하기 때문이 아닌가.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모 기술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1.0이라고 지금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 저희들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결국 이제 이런 부모로서 아이를 낳아서 아이와 함께 지내면 너무 힘들죠. 근데 이제 저희가 정말 이 부모 기술을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연습해서 정말 이 부모라서 행복해. 선생님도 혹시 혼자 산다면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혼자 살아도 행복했을 것 같고요. 근데 부모라서 5 아이를 네. 키우며 살아서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국의 한 여성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부모들하고 정말 심층 인터뷰를 해보니까 재미는 사라졌다. 개인의 인생. 눈물 좀 닦고요. 네네. 안타깝죠? 근데 사실 뭔가 또 다른 어떤 그런 또 다른 삶의 기쁨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자, 부모 기술을 이제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오리엔테이션 잠깐 해보겠습니다. 일단 왜 만들었을까요? 제가 볼 적에 전통적으로 인류 역사에도 부모 역할은 아이를 낳은 엄마 아빠 역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요? 공동체가 네. 든든하게 뒤에서 뒷받침을 해줬는데 지금 이제 대부분 핵가족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개인기로 이제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그 개인기 이게 너무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시대가 매우 복잡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는 낳으면 네. 해야 될 것들, 배워야 할 것이 아주 많지 않아서 네네. 공동체 내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크는 과정에서 그렇죠.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이를 양육하는 그 책임의 몫이 부모에게 좀 과중되는 그런. 그렇죠. 사회적 안전망도 불확실하고 이러면 결국 이제 가정과 부모에게 많은 책임이 전가되는데 저는 가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 보면 이제 그 어르신들이 요즘 이제 젊은 이제 부모님들한테 나는 16 키웠거든. 너는 지금 하나 가지고 지금 그렇게 고생하냐?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어르신들 죄송한데 이렇게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요즘 부모님들 이렇게 부모 역할 하시는 거 보면 예전에 10보다 지금의 하나가 더 어렵다. 어렵습니다. 네, 그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시대가. 근데 저희가 이 부모 기술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 부모 역할에 관한 많은 연구들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중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같이 해봤는데 선생님도 많이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죠? 저는 강사 자격증 여러 개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심리학이라든지 교육학이라든지 엄청난 성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해보고 싶은데 투지폰이 있고 지금 스마트폰이 있어요. 어떤 게 좋을까요? 5G가 훨씬 좋죠. 그렇죠. 바로 이 5G에 해당되는 부모 기술들을 저희가 한번 좀 모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 더 좋은 기술이 나오면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이 부모 교육 한때 우리나라 이런 흐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출판 시장에 보면 부모 역할 관련된 책들이 엄청 팔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조금 시간 지나고 나서 이게 하강곡선을 걷습니다. 근데 제가 볼 적에는 사회적으로 학습을 한 것 같아요. 부모 역할 책 보고 잘 안 되더라. 이런 이제 집단의 경험이 쌓이면서 이게 이제 책에서 교육 시장으로 간 것 같아요. 교육 시장으로 넘어왔죠. 그렇죠. 여러 가지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한국에서 실제로 이제 시행이 됐죠. 유명한 건 다 했습니다. 네네네. 저도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근데 또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받는다고 잘 되지 않더라. 조금 낮긴 합니다. 또 잘하는 사람들도 잘해요. 근데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지 않아. 그러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럼요. 근데 저희가 부모 기술을 개발하면서 초점을 맞춘 것은 그렇게 뛰어나게 뭔가 이렇게 노력하는 분이 아니라 평범한 분들,
네, 평범한 분들이 네, 작은 그렇죠. 노력으로 네. 좀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냥 뭐 쉽게 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만 노력하시면 바로 이제 효과를 이제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쭉 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자, 이 누가 만들었을까요? 네, 여기 네. 소장님과 네, 네. 제가 같이 만들었습니다. 아마 뭐 저도 한때 뭐 대치동에서 네. 꽤 잘 나갔던 시절이 있는데 뭐 지금은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지만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쓴 책들을 한번 쭉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저도 뭐 이제 뭐 스타쉽과 핀란드 시리즈, 가정이 대안이다 시리즈부터 시작해서 수능 학습법까지 다양한 책들을 지금까지 집필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표지 똑같은 게 두 개가 보이네요. 네. 네, 학교 폭력으로부터 학교를 구하라와 네. 공부를 공부하다를 공조로 네. 썼고요. 저도 보면 학급 운영, 생활지도, 놀이, 그리고 심리치료와 관련된 EFT에 대한 책, 영어학습법, 교육학, 그리고 여기는 부모교육, 양육에 대한 책,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12살의 인생수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네. 소장님하고의 인연은 제가 2002년에 소장님께서 쓰신 기적의 두뇌학습법 전편 네. 그 책을 읽고 상당히 괜찮은 두뇌 기반 학습법이다. 그래서 이 책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고 아이들에게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경기도 혁신학교 운동을 하면서 그때 다시 만나고 사람과 교육 연구소에서 함께 만나서 부모님들을 위한 네. 이런 프로그램들을 짜고 교육을 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 책을 쓰면서 제가 선생님하고 공동작업도 해보니까 이런 공통점 같은 것들을 좀 느꼈어요. 뭐 요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평범한 보통 부모님들이 전문가를 활용하는데 고비용이 들잖아요. 네. 그리고 그 계속 이제 의존하게 되는 어떤 이런 문제점도 있는데 저희가 주목했던 것은 사람들은 모두 훌륭한 면을 분명히 갖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스스로 확인하고 잘 발굴하면 네. 누구나 다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믿음들이 다 담긴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부모 기술이 도대체 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뭔가 어떤 하나의 구조가 나오려면 사실 생각을 모으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저하고 둘이 작업을 하시면서 혹시 뭐 이렇게 의견 충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어렵거나 이런 적 저는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예. 저도 별로 없었어요. 아, 다행입니다. 네. 네, 네, 네. 의견 충돌을 할 게 없고 왜냐하면 네, 네, 공통된 영역도 있고 네, 네. 또 각자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는데 네, 네. 저는 초등학교에서 20년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부모님을 만나고 네, 네. 그랬던 교사로서의 경험과 5아이를 키우고 있고 지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생까지 네. 키우고 있는 이런 저의 상황과 또 소장님의 상황이 네. 공통되면서도 다른 그렇죠. 점이 있기 때문에 이 공통된 점이 같으면 다른 점을 또 같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컸다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아시다시피 대치동 사교육 현장에서 오랫동안 학생 학부 상담을 하면서 네. 쌓은 경험들 이런 것들이 참 절묘하게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간단하게 구조를 살펴보면 저희가 일단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문제를 좀 단순화시키자. 네. 쉽게 출발해서 그 성공 경험을 가지고 쭉 밀고 나가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영역이 자기 기술. 네, 나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관계 기술.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힘이 이제 가족으로. 가족이라고 하는 조금 더 넓은 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기 기술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일단 마음이 중요하다. 내 마음이 정말 네.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은 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 마음을 사용할 수 있는 네. 방법들이 네. 심리학에 의해서 연구되고 활용이 되고 있죠. 네, 네. 보통은 이제 흔히 하는 얘기가 부모가 훌륭하게 부모 역할을 하려면 네. 돈도 많이 필요하고, 돈, 정보, 정보, 그 다음에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시간.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마음의 어떤 그런 기술을 통해서 진정한 부모의 어떤 그런 힘을 끌어내는 것이 돈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마음 기술이 이제 1, 2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 기술, 몸 기술. 이 몸 기술 같은 경우는 제가 볼 적에는 선생님이 탁월한 안내를 해주실 거라는 저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저도 약간 약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한번 같이 따라해 보려고 그렇게 제가 마음먹고 있습니다. 강합니다. 무술가이자 네네네. 요가와 스트레칭을 오랫동안 수행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고립돼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이제 상황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는 존중 기술, 공감 기술, 대화 기술, 행복 기술 요 4가지를 통해서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제가 이제 그 이 부모님들 가끔 보면 정말 부모 역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시는데 개인 플레이를 하세요. 개인 플레이요? 네, 그러면 오래 못 가시더라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족께서 선생님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자기 기술을 바탕으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몸을 다룰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한 존중하고 공감하고 대화하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웠으면 이제 또 가정에서 먼저 활용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생활 기술, 아이들에게 필요한 생활 습관, 또 가르쳐주고 싶은 것을 교육하는 방법.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 문제를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할 것인가. 공부 기술. 제가 부모 교육을 하면 여기까지 주로 해요. 그러면 이게 되고 나면 선생님 공부하는 법도 좀 가르쳐 주세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공부를 너무 안 하면은 부모님이 속상해요. 그래서 공부하는 기술. 그리고 미래 기술은 앞으로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죠. 또 미래도 좀 생각해보고 또 자녀의 진학과 진로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해보고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술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 개의 영역의 12가지 기술을 통해서 물론 이걸 다 완벽하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아마 그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기술들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 효과적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삶의 기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부모 역할하기 힘들어 고달퍼 이게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좀 충분히 마음속에 채워져서 오히려 좀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게 됩니다. 요즘은 부자식 상팔자 이런 옛날 얘기가 너무 이제 일반화돼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는데 저는 정말 저출산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이런 것 같아요. 아이를 낳고 부모로 살아가는 모습이 행복해야 된다. 아름다워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나도 부모가 되고 싶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우리 사회에 한번 큰 변화의 바람을 불어일으키는 것도 이 부모 기술을 개발하게 된 주요 동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